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예상보다는 지소미아 이 충격에 그래도 시장이 방어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일단 주말 사이 동안에는 이 뉴스가 이 다음 주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여태까지 나와 있었던 악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에 대한 소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클래스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는 사실 시장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둔한 모습이었습니다. 주 초반에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 주 후반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 걸림돌이 많았었는데요. 우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전체 미증시가 관망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지소미아 이 종류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나왔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이라든지 반일 감정, 그리고 또 기존의 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빨리 먼저 움직임 나왔던 것이 모나미, 그리고 모나미 종목이 좀 강했었는데요.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도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우선은 이 모나미와 같은 종목들 오늘 아침 제가 개정전 포인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 지소미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적인 이벤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상승폭을 조금 일부 반납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 17%의 움직임을 좀 방어를 해주었는데요. 다른 종목들은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수 반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모나미 종목이 이 상승세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잘 지켜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필 때 이 종목의 추이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모나미는 이제 앞으로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 6,600원 라인대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6,600원대 이 하로 떨어진다라면은 이 후발주 종목들도 시선을 조금은 이 한 걸음 뒤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600원대 지지를 한다라면은 이 종목 다시 한번 또 단기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국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언제 지켜보냐면은 오늘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왔고요. 차후에 28일 날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이 되게 되는데 어떤 품목들이 개별 허가가 되는지를 만약에 추가적인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은 이들 종목에게 또 다시 한번 자극 요소가 될 겁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종목들 향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이벤트로서 오늘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 경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모습들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좀 이 제한적인 움직임이었는데요. 5G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모멘텀이 극대화되면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5G 투자가 본격화된다는 얘기였는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KMW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대장주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추세를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다만 이제 최근에 마지막에 입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대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대응하셔야겠죠. 보시면은 주황색 이동평균선이 하단에 보이는 이평선인데요. 이 이동평균선은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1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이 종목을 대응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은 중국향에 대한 뉴스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신고가를 보였지만은 가장 큰 높이는 RFHIC 이 종목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화웨이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대 양봉이 연출된 자리가 사실 이 전고점에 대한 가격 위치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 대해서 사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 시장부터 해서 가격적으로 33,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은 이 가격대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끝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응하신다라면은 33,000원 대응 보시면서 가격 지지에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RFHIC, KMW, OE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이와 같이 주도적인 종목들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면은
후발주 섹터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솔리드 종목하고 에이스테크를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솔리드도 5%대 움직임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 종목조차도 따라가지 못했다라면은 이 남아있는 종목은 에이스테크. 이 종목을 좀 이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이 일정한 가격대 8,800원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양봉으로 지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대한 가격대가 8,800원이다. 이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발주까지 5G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지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후발주로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이 국산화에 대한 소재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에 또 일간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I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더해져서 오늘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LG화학과 삼성 SDI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화학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마감은 2.97%로 마감을 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지소미아 이야기로 해서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까지 상당히 큰 반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캔들의 위치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회복까지 장대 양봉이 연출된 모습이었는데요. 우선은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장 후반 때까지 강한 시세였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에 대한 집중력은 강했다. 사실 삼성 SDI도 뒷부분에 잠시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2차 전지 고성장 또 2차 전지에 대한 소재 경쟁화가 더 커질 것으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선 자체는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는 하향 추세에 좀 있지만은 추세 전환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하셔도 좋다. 충분히 저점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하신다면요. 32만 원 전후로 해서 대응하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도 잠깐 같이 보도록 하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데요. 주가 캔들 자체가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은 반등까지 장대 양봉과 같은 흐름이 연출이었습니다. 이건 시세가 관심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신고가 형태로 나타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니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등을 하고 있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용하는 리튬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최선호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하반기에 대해서 고성장으로서 보셔야 된다. 성장주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잠시 흔들렸지만은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바닥을 찾고 난 다음에 반등 추세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주봉 상태에서 이제는 이 추세를 전환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이 43,000원 라인대를 지지 통과를 한다라면은 이제는 이전 가격대까지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시장의 초관심사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알 수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우선은 어제 이 주요 연설을 살펴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놨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조금 시장에 대한 이 낮춰진 눈높이를 만족시켜준다면 충분히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금리 인하 쪽으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지수 하방 지지력은 더 커질 것이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보다 앞서서 이 중국의 인민은행의 대출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에서도 이 내수 보호 방어에 대한 의지로 통화정책 긍정적으로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이 지수의 하방 경쟁력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번 주에 경험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들, 업종들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주도 섹터에 대한 집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섹터,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일본의 수출 또 경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 종목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OLED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S텍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고가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일본과의 수출 경합이라든지 이 소재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은 HB 테크놀로지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와서는 이 SFA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돌아가오는 자리 중요한 길목을 잡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서는 HB 테크놀로지, SFA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인해 보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시장의 악재는 되었지만 종목의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있는지 또 경제 마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걱정보다는 종목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